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길을 잃거나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느낌에 갇혀 계신가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마음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바꾸는 생각의 힘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의 힘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비록 창밖이 흐리더라도, 어제가 힘들었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단지 그런 생각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을 안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 명은 깊은 패배감을 느끼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 명은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았고 다른 한 명은 그 옆에 새롭게 열리는 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은 불공평해 혹은 나에게는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뇌는 그 증거들을 끊임없이 찾아낼 것입니다. 모든 좌절, 모든 실수, 모든 지연된 계획들이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은 언제나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라고 믿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가장 힘들었던 날들조차 당신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물론 힘들 때 괜찮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고 교훈을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마음을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좌절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불평하는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을 향해 열릴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스함, 누군가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작은 친절,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온을 되찾았던 경험처럼 일상의 소소한 좋은 일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는 쉽게 놓쳐버리는 것들이지만 당신의 관점을 바꾸면 삶이 여전히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두려움, 상실감에 휩싸여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전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은 뭐였지? 그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것을 좋아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작은 물건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일이 또 다른 일로 이어졌고 1년 후 그는 이전 직장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자유와 기쁨을 주는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 바뀌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은 모든 도전을 피하거나 완벽한 조건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고통을 외면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도 가치가 있음을 믿는 것이며, 폭풍은 지나가고 힘든 순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매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기로 선택할 것인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부터 바꾸십시오.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완벽함이 아닌 성장 과정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당신의 관점이 변하는 순간 당신의 세상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자기 믿음 재설계하기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 당신의 배경도, 과거도, 실수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되풀이되는 생각들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와 같은 내면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은 마치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집 전체가 위태롭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폭풍우나 세월의 무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당신의 모든 꿈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해결책 대신 변명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을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만약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모진 말을 자신에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난 정말 이 일에 소질이 없어 라는 말 대신 나는 배우고 있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사소한 단어의 차이 같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교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고 믿었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오랫동안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그녀는 도전 자체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마음에 나 자신에게 한 번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라는 작은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 생각은 결심이 되었고 그녀는 조금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땐 도움을 청했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녀의 자신감은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누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교실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와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이 습관이 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는 당당해지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며 더 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자기 믿음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과거에도 힘든 일들을 이겨냈어. 나는 성장했고, 살아남았고, 배웠어. 나는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당신은 당신의 과거도, 실수도 멈추라고 속삭이는 나약한 목소리도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반복될 때 상상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당신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고 용감한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마음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지도도 방향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계속 걷고는 있지만 중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목표 없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노력할 대상을 갖게 되고 집중할 지점을 찾으며 무언가를 건설해 나갈 동력을 얻습니다. 물론 목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든 날들을 견뎌낼 이유가 되어줍니다. 작든 크든 목표는 당신의 내면에 불꽃을 피웁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존재의 이유와 희망을 주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진정한 목표는 단순한 소망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끼고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무언가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설레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나요?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진정한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싶었지만 나이가 너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수년간 미루기만 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노래 한 곡만 배워보자라는 아주 작은 목표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 작은 목표 하나가 그의 저녁 시간을 기대감으로 채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한 곡이 두 곡이 되고 세 곡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가족들 앞에서 연주를 했고 그의 연주는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나아갔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의 힘입니다. 목표는 거창한 꿈을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매일 조금씩 해낼 수 있는 과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신감은 자라나고 당신은 더 강하고 집중력 있으며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목표가 없다면 삶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내면의 만족감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목표라도 있다면 당신은 아침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직 결승선은 멀리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가장 자랑스러울까?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어보세요. 단순하고 명확하고 솔직하게.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목표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자주 상기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그 목표를 향한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세요. 시간이 흐르면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일합니다. 그 마음의 아름다운 과제를, 나아갈 방향을,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선물하십시오. 당신의 목표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네 번째, 정신적 회복력 키우기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며 계속 나아갈 힘이 남아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회복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길이 험난할 때조차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회복력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울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회복력이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힘든 날들이 당신의 희망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꿋꿋함입니다. 이 폭풍 또한 지나갈 것이며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믿는 굳건함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진 채 그 자리에 머물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문제를 인생의 사형 선고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보도록 돕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절망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는 주변의 도움을 청했고 작은 일들을 맡아 했으며 푼돈이라도 아끼며 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이전과는 다르지만 더욱 강인하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만은 그의 집을 앗아갔지만 그의 정신까지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들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부서지지 않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거센 바람을 맞은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듯 당신이 도전에 맞설 때 당신의 내면의 힘 또한 더 깊어집니다.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회복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피곤하더라도 시작한 일은 끝내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보세요. 이런 작은 훈련들이 당신의 마음에 나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더 큰 도전이 닥쳤을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을 마주할 힘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미 겪어온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해냈던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회복력은 포기하지 않을 때 자라납니다. 멈추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모든 것이 난 못해 라고 소리칠 때, 그래도 한번 해볼게 라고 속삭일 때, 그 작은 속삭임과 한 걸음이 당신을 어제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생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겠지만 성장할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도전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당신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힘겨워도 멈추지 않으며 넘어져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력의 핵심이며 그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5번째, 열정과 사명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설레고 기대되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쉬워서도 모든 것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열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됩니다. 열정은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불꽃이고 사명은 당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삶은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간을 보내듯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쁨도 설렘도 더 깊은 의미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은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과 사명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나는 무엇에 마음을 쓰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당신이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였나요? 무언가를 만들거나 배우거나 가르치고 있을 때였나요? 그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사명을 향한 단서들입니다. 즐겁지 않은 직장에 다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작은 보호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점차 늘어났고 그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열정과 사명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의 하루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당장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정확한 사명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평화와 설렘, 의미를 주는 일들을 조금씩 더 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열정은 자라나고 사명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열정은 당신이 지쳤을 때조차 에너지를 주고 사명은 길이 불분명할 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둘과 함께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더욱 진실되고 충만하며 생동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당신의 사명을 의심하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여정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가까이 하고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돕고 나누고 창조하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아주 사소한 일조차 중요하게 느껴지고 가장 조용한 날들도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열정이 당신을 이끌면
당신의 사명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삶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더욱 빛나고 세상은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나눌 때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6번째, 배움의 습관입니다. 매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다 줍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날도 있고 도전으로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움을 습관으로 만들 때 당신의 마음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은 더 깊어지며 당신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면 배우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진실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성장하고 변화하며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교훈을 제공합니다. 계속 배우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마음은 살아있고 호기심과 개방성을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도 준비된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배움이 항상 책이나 스승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켜보는 것,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며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작은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인내하는 법, 친절하게 말하는 법, 힘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등 매일의 작은 교훈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교훈들은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수업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배움을 삶의 일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배움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를 스승으로 여기세요. 조언의 마음을 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날에도 산책을 하다가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혹은 침묵의 순간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눈과 귀를 열기만 한다면 온통 스승으로 가득합니다. 늘 배우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과 지혜, 그리고 친절함을 알아볼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배움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멈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배움은 겸손함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매일은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강해지며 다음에 다가올 인생의 어떤 파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배움의 습관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영혼을 생생하게, 그리고 마음을 열려있게 유지시켜줍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장할수록 당신의 삶은 당신 안에 늘 존재했던 힘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7번째, 의도를 가지고 시간 다스리기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바쁘다고 느끼지만 정작 이룬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차분하고 집중력 있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 차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는 일에 그저 반응하는 대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쏟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는 자신의 하루하루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일을 처리하고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는 내 하루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 보내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건강 돌보기와 같은 간단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짧은 산책을 하고 책을 몇 페이지 읽고 부모님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 일은 더 적었지만 그의 하루는 훨씬 더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생산성을 느끼기 위해 기나릴 목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함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지 아는 것입니다. 답을 찾았다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기 시작하세요. 아침에 조용한 몇 분을 활용해 그날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집중할 시간과 쉴 시간을 모두 확보하세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시간을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실제로 시간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이 바빠질 때조차 더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 음식의 맛,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같은 작은 순간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간은 선물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에 그리고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결국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바로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경제적 성장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도 저축하고 성장하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은 당신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은 항상 내 곁을 떠나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며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버는 모든 돈을 써버리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샀고 월말에는 텅 빈 지갑을 보며 허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일주일 동안 자신이 쓴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작은 지출들이 모여 큰 돈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매일 자신의 지출을 추적하고 매주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저축은 늘어났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중하고 책임감 있으며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고 미래를 위해 무엇이 저축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깊은 비교 문화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당신이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길에 집중하고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경제적 평화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편안히 잠들고 나의 필요가 채워졌음을 알며 미래가 이전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반영할 뿐입니다. 과시가 아닌 건설을 위해, 통제가 아닌 도움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당신의 돈 습관이 내일의 당신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9번째, 관계는 당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마음가짐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당신은 더 친절하게 말하고 더 주의 깊게 들으며 더 인내심 있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차분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은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생각이 분노나 두려움,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살고 사랑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늘 예상했기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고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벽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바로 그 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친절하게 말하고 먼저 다가가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의 우정은 깊어졌고 그의 세상은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친절, 인내, 용서는 모두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열려 있을 때 이러한 선택은 더 쉬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면 고통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대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가득하면 당신 주변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는 만큼 당신의 외부 세계도 변할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빨리 용서하고, 자주 웃고, 진심을 전하며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작가가 되어 희망과 성장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